자, 하겠습니다. 예. 직위비료 수립 절차 순서가 있어요. 일단 뭘 해야 돼? 직무를 조사해 봐야 돼요. 아까 이사 갔을 때 물건 모아보자 그랬지. 이게 조사입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돼? 종류별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평가를 해줘야 돼. 이제 순서가 1번 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보는 거야. 이름 뭐가 나온다? 직무 기술서가 나와요. 우리 회사에 요런 일이 있다 물어보는 거야 지금. 뭐 하나 보고요. 직무조사가 1번입니다. 질문하는 방법, 면접하는 방법, 일지 쓰는 방법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알아보는 거야. 이 키워드가 얘는 뭐냐?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돼 이제는?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네모는 네모끼리, 영어는 영어끼리, 국어는 국어끼리 묶는 거야 지금 전부 다. 그래서 키워드가 종류와 성질에 따라 가장 작게 유, 열, 군으로 묶는 게 뭐다? 직무 분석이에요. 됐지? 분석. 자, 그다음 뭘 해야 돼? 이제 다 묶었으니까 난이도 줘야 되겠지? 이게 바로 직무 평가입니다. 키워드가 상대 가치예요.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서열 정하는 거. 이 서열에 따라 뭐가 만들어진다? 보수가 만들어져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키워드가 상대 가치다, 보수다. 자, 나는 일을 모은 다음에 전부 다 종류 갈랐고 등급했어 안 했어? 그럼 요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바로 넘어가면 누가 나온다? 명세서가 나와요. 명세서가. 그래서 직무기술서가 간단한 일에 대한 기술이라면은 명세서는 일 말고 자격 조건, 보수, 세밀하게 기술돼 있어요. 요 명세서 다음이 뭐다? 정급이 돼요. 순서가. 그래서 다시 직무조사 여기서 뭐가 나온다? 직무기술서가 만들어질 거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요. 평가한 다음에 명세서 만들고 맨 마지막 뭘 한다? 정급을 할 거예요. 순서대로 갈 거니까 봐보시고요. 일만 기술돼 있다. 기술서. 일 말고 사람의 요건이나 보수 요건들이 세밀하게 나열돼 있더라. 명세서. 종류에 따라 분류돼 있더라. 분석. 상대 가치에 따라 등급화돼 있더라. 평가. 됐지? 중요한 건 평가입니다. 왜? 평가에 따라 뭐가 달라질 거니까? 보수가 달라지니까. 두 문자가 서분점유예요. 서분점유. 서분점유인데 요 두 가지가 비계량이고 이 밑에 두 개의 계량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량 비계량 안 나오고 얘는 직무 전체예요. 직무 전체가 아니라 직무를 구성 요소로 갈라요. 됐지? 구성 요소가 나온다. 계량이라는 소리고 직무 전체다. 이건 비계량이라는 소리야. 됐지? 그다음에 이 가운데 두 개 있잖아. 요 가운데 두 개는 등급표가 있어요. 어떤 등급표를 갖고 등급 다른 모형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됐지? 자, 봐. 어떤 기준표가 하나 있고 나머지를 비교하는 건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이게 절대평가예요. 기준 하나 놔둔 다음에 얘와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안 그래요. 1과 2를 비교할 거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좀 대규모다 보니까 1을 여러 개 대표 1을 놔둔 다음에 요 관련된 1을 이렇게 비교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요게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1과 1 비교하는 게 상대평가고 어떤 기준 놔두고 모든 일을 비교하는 게 뭐다? 절대평가예요. 다시 두 문자가 뭐다? 서분점유예요. 위에 두 개는 비계량, 밑에 두 개는 계량. 가운데 두 개는 뭐가 존재하더라? 등급표가 있습니다. 등급표가. 하나씩 합니다. 서열법. 얘가 가장 간단하고 가장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구성요소 없습니다. 그냥 직무 전체를 그냥 지네끼리 비교하는, 요 일끼리 비교하는 거야. 이게 소규모 조직이에요. 됐지? 소규모 조직. 대규모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게요. 분류법입니다. 얘는 뭐냐면 요 일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등급표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일을 비교하는 건데 보다시피 직무 전체다 보니까 등급표가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됐지? 요게 분류법입니다. 자, 이거는 계량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 정부 조직은 되게 분류법이 맞는가 봐. 계량이 안 되니까. 직무 전체라는 건 어떤 의미다? 구성 요소가 없다는 소리예요. 비계량이라는 소리야. 비계량이고요. 이러니까 직무 전체니까 등급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요 등급표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 비교하는 무슨 평가다?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고요.
자, 그다음에 주로 어디 사용한다? 정부 조직. 예. 민간 조직은 점수법이야. 계량화가 되니까. 내려갈게. 자, 점수법 줘봐. 얘는 보다시피 구성 요소가 있어 없어? 요소별로 뭐가 있냐면 평가 기준표가 있고요. 이거 다 모아서 등급표 또 만들어야 돼요. 왜?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등급표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만 얘는 구성 요소 존재하다 보니까 요소별로 평가 기준표가 존재하고 다 모은 등급표가 존재해요. 그렇지?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 계량이란 소리야. 요소별로 기준표 만들고 다 모은 등급표가 존재해요. 됐지? 얘도 무슨 평가다? 절대평가입니다. 등급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민간은 대개 등급표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봐. 요 구성 요소가 왜 남았는가에 대해 설명이 없어요.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지 이런 구성 요소가 요 일에 뭐가 중요한지에 설명이 없다 보니까 요 구성 요소 만들 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주관이 들어가요. 자의성이. 다시 할게. 어떤 일을 평가할 건데 평가할 거야. 요 일 여러분 봐봐. 행적 강사 일을 평가 한번 해봐요. 그 뭘 가지고 구성 요소 만드실래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요소를 만드는 거야. 보니까 뭐 키도 들어오고 뭐 잘생김도 들어오는 거야. 목소리 톤도 들어오고. 야 그거 행적하기가 뭔 상관이 있는데. 근데 어제 없다 보니까 그게 들어와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자의성이 들어가요. 그래 나오는 게 누구다? 그 다음에 요소 비교법이야. 얘도 뭐가 있다? 구성 요소가 있는데 얘만 존재하는 게 대표 일이 있어요. 여기 강의 잘하는 사람의 요소가 있는 거야. 요걸 가지고 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와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요 일의 요소가 있다 보니 요거하고 비교하다 보니 좀 주관 떨어져 안 떨어져? 좀 객관적이잖아요. 지금 요게 바로 뭐 요소 비교법이에요. 얘는 등급표가 없습니다. 그렇지? 어제 구성 요소 만들 때 대표 이게 대규모다 보니까 봐봐. 회계하고 감사는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회계는 회계끼리, 세무는 세무끼리 일반적이 가른 다음에 일반적인 대표 일을 갖다 놓고 나머지와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이러니까 어때? 요 일이 있다 보니까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요소 만든 거보다 좀 더 객관적 요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요게 바로 요소 비교법이야. 다시 마무리할게요. 점수와 요소 비교법 뭐다? 포인트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지? 요소가 있고 점수법은 요소를 가지고 기준표 만들고 등급표 만든 다음에 비교하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요 요소를 가지고 대표직이 만든 다음에 대표직 요소를 하고 나머지 관련직을 비교해서 만드는 게 요소 비교법이에요. 됐지? 다시 할게. 천천히. 두 문자가 뭐다? 서분 점요. 위에 두 개는 비계량이에요. 밑에 두 개는 계량이야. 근데 계량 비계량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직무 전체인가 구성 요소인가 그 얘기예요. 직무 전체다 비계량, 구성 요소다 계량이야. 그다음에 가운데 두 개는 뭐가 있다? 등급표가 있는데 얘는 직무 전체니까 등급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얘는 요소별로 기준표가 있고 다 모은 등급표가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뭐다? 이제 점수법이야. 요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내려간 요소 비교법이야. 얘는 등급표는 없어요. 근데 이 요소 만들 때 요 분야별의 대표일이 있어. 요 대표일 갖고 요소 만든 다음에 관련된 일을 비교하는 거야. 일과 일 비교하는 게 절대평가예요. 아니 상대평가, 상대평가. 구성요소 존재하니까 계량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소 비교법은 키워드가 뭐다? 가장 늦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대표직위가 있다. 대표직이 객관적 일을 갖다 놓고 요소 만들었기 때문에 점수법보다 요소가 좀 더 객관적이에요. 평가 요소가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직렬이네요. 직렬은 뭐만 같아야 돼? 일만 같아야 돼. 그리고 직급의 군이에요. 키워드가 보니까 종류가 유사하다. 책임도와 곤란도는 다른 직급군. 아까 봤던 행정학 1학년, 2학년, 3학년씩 이렇게 올라올 거야. 맞는 말이고 동일 직무의 동일 보수다. 맞는 말이에요. 직위분류제 맞고 전직 전보 안 된다니까. 전직 전보가 폭넓게 사용되는 건 누구다? 계급제입니다. 됐지? 또 전직 전보가 잘 된다는 건 전문성이 떨어져요. 자꾸 돌아다니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보다시피 일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데리고 들어왔어 안 데리고 들어왔어? 데리고 들어오다 보니 합리성이 있고요. 일 중심의 인사관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2번입니다. 직위분류제 종류와 책임도 곤란도에 따라 맞고,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렬에서 장기간 근무하니까 전문가 맞고, 그럼 틀렸죠. 인사이동 안 된다니까. 잘 안 돼요. 답이 3번입니다. 그다음에 4번 가니까 일한 만큼 뭘 줘? 돈 줘. 직무급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고요. 3번입니다.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직무급 맞고, 직무의 내용과 특성, 자격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있다 보니까 합리성이 있고, 맞고, 협조 잘 안 돼요. 단점 맞습니다. 맞고, 얘는 틀렸죠. 장기 발전 가능성이 아니라 당장 그 일을 잘해야 돼요. 직업 공무원지 안 만들어져요. 개방형이고 승진이 안 되니까. 틀렸고 답이 4번입니다. 동일 직렬에 장기 근무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1번 틀렸죠. 직위분류제는 수평적 이동이 안 된다니까. 답은 1번입니다. 모든 대상 직위를 종류와 책임도에 따라 수직, 수평 분류하는 거 맞고. 세 번째, 미국 맞습니다. 특히 과학적 관리법의 인사행정 버전이야. 맞고. 그다음에 같은 직급이나 직무 등급이 속한다. 보수가 같아요. 급이 같은 보수가 같아요. 직급이든 등급이든. 5번입니다. 직렬. 종류만 같다. 책임도와 난이도는 다른 직급의 군이다. 맞죠? 종류는 유사하다. 곤란도와 책임도는 다르다. 직급의 군이다. 맞고. 직급이야 다 같아야 돼. 종류, 곤란도 모든 게 다 같아야 돼요. 맞는 말이고.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야. 맞는 말이고. 직구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이건 직류네. 동일한 직렬 내에서 일이 같더라 직류예요. 얘는 직구는 직렬의 묶음이야. 상이한 직렬이 묶인 거야 이렇게. 직군이고요. 답이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동일한 보수니까 등급이에요. 직무 등급. 2번. 그렇지. 7번입니다. 등급은 틀렸죠. 모든 게 다 같은 건 등급이 아니라 직급입니다. 1번 등급이 아니라 직급이야 직급. 등급은 온리 뭐만 같아야 돼? 종류 달라야 되고 책임도 곤란도만 같아야 돼요. 1번 틀렸고요. 2번도 틀렸네요. 직무 종류가 광범위 유사한 직렬의 군은 직군이에요. 틀렸고. 그다음에 종류는 같다. 책임도 다른 직급의 계열이다. 3번이 정답이네요. 3번이 정답이고 직군이 아니라 이거는 뭐야? 직류야 직류. 4번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 일이 같더라 직류. 8번입니다. 직급. 종류 같아야 돼요. 틀렸어 1번. 종류 같아야 되고 곤란도 책임도 다 같아야 돼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직류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일이 같더라. 맞는 말이고 직렬은 곤란도는 다르지만 일은 같아야 돼요. 직급의 군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하다. 직렬의 군이다. 직군. 9번입니다. 직위. 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량과 책임량 맞고 등급은 일은 다르지만 보수 같더라. 등급 맞고 그다음에 직군은 종류 유사해야 돼요. 틀렸네. 이건 직렬이잖아 지금. 종류 유사하나 곤란도가 다른 직급의 군은 직렬이에요. 답이 3번입니다. 직군은 직렬의 집단이다. 직급은 다 같아야 돼. 종류 같아야 되고 모든 게 같다 보니까 동일하게 다룹니다. 그렇지? 10번입니다. 이건 뭐야? 난이도 책임도니까 직무평가야. 난이도 책임도의 평가입니다. 답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분류법은 등급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서분 등급표 있고 비계량이에요. 맞는 말이고 서열법은 비계량이고 소규모 조직 맞아요. 맞고 점수법은 평가 요소 있어야 돼요. 계량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평가 요소가 주관적이라니까. 이걸 극복하는 게 누구다? 요소 비교법이야. 대표 일을 갖다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과 일 비교하다 보니까 절대평가, 상대평가야? 상대평가예요. 일과 일 비교하니까. 자, 그 다음에 분석과 평가입니다. 분석은 틀렸죠. 상대 가치는 분석이 아니라 평가야. 상대 가치 평가고요. 직무자료 수집 이게 정답이네요. 관찰한다, 면접한, 설문한, 일지 기록한다. 답은 2번이야. 그 다음 분석이 먼저입니다. 분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요. 3번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비계량이다? 서분이 비계량이고 점유가 계량이에요.
틀렸죠.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서열법은 등급 기준표 없어요. 됐지? 답은 1번이야. 등급 기준표 없습니다. 점수법은 요소 존재하고 요소별로 점수가 있고요. 요소비교법 대표 직무가 있습니다. 맞고 분류법도 등급표가 있어요. 됐지? 답은 1번입니다. 등급 기준표는 어디 나온다? 분류법이나 점수법에 나와요. 틀렸습니다. 자, 이게 뭐야? 등급 기준표가 있네. 등급 기준표가. 그지? 근데 포괄적이네. 그럼 비계량의 연술이잖아. 그지? 개괄적이니까. 그럼 누가 나와야 돼? 기억에는 등급 기준표가 있으니까 기억이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둘 다 비계량이니까 서열법이 돼야 되겠구만. 그래서 기억은 분류법, 니은은 서열법이에요. 둘 다 비계량이니까. 그치? 별거 아니야 이거. 이런 기법은 안 하면 못 맞춰요. 근데 하면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기만 하면 돼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직위분류제입니다. 어려운 거 했어요. 인사행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분류하는 거야 지금. 그지? 큰 틀 끝났어. 그다음에 개방형이 뭐죠? 어떤 자리 비었을 때 아무데나 신규 채용이 되는 게 뭐다? 개방형이고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게 뭐다? 폐쇄형이에요. 개방형 나왔을 때 누가 떠올려라? 폐쇄형 나왔을 때 계급제나 직업공무원제. 됐지? 개방형은 직위분류제나 엽관주의. 엽관주의도 개방형이에요. 우리는 원래 뭐다? 폐쇄형이 원칙인데 개방형이 지금 가미되고 있어 지금 점점점. 갈게요. 폐쇄형 어디로 들어간다? 군인이야. 병이라면 이병으로. 부사관이라면 하사로. 장교라면 소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계급군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계급군 내 최하위로 들어간다. 이 폐쇄형이야. 얘가 나왔을 때 누가 떠올라라? 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가 떠올라야 돼요. 됐지? 끝났습니다. 자, 개방형은 어느 직급이든 신규 채용돼야 하는데 돼요. 됐지? 이게 아까 봤던 누구다? 직위분류제 또는 엽관주의가 누구다? 개방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폐쇄형은 데리고 들어와 키우겠다는 거야. 젊은 애를. 얘는 능력자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밑에 있죠. 능력자다 보니까 교육훈련 시간 이런 개발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됐지? 이미 능력자잖아 지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방형의 장점. 어쨌든 어떤 자리 비었는데 아내가 아니라 밖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인력풀이 늘어난 거잖아 지금. 우수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또 개방형 들어온 친구는 60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까지만 공무원을 해요. 됐지? 근데 개방형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 기간 동안 능력이 사라졌다 그럼 나가야 돼요. 신진대사가 좋아하지 안 좋아져? 좋아지고 질도 좋아져요. 특히 누가 들어와 있다고? 엽관주가 있어요. 자, 내가 장관이야. 내가 이분을 개방형으로 임명했어. 그럼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듣겠죠? 내 리더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 리더십이 있어.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이 사람 개방형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폐쇄형 국장이고 얘는 개방형 국장이야. 요 밑에 과장들 누구 말 들을 것 같아? 폐쇄형이야 개방형이야? 폐쇄형 들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개방형 임명했기 때문에 내 리더십은 있겠지만 개방형으로 들어온 이 사람의 리더십은 없어요. 됐지? 또 싸움 날까 안 날까? 이중구조였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요 정치적인 임용권자 장관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은 강하겠지만 요 개방형으로 들어온 공무원의 리더십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개방형 엽관주일 수 있다고 그랬어. 내가 임명했단 말이야. 내가 자를 수도 있어요. 뭐가 있다? 민주 통제 있다는 걸. 어쨌든 요 밑에 두 가지는 뭐다? 엽관 요소예요. 엽관 요소도 있고 직위분류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됐지? 문제도 있습니다. 개방형 돼버리면요. 젊은 애가 들어와봤자 올라를 못 가요. 뭐가 안 만들어진다? 직업공무원제 안 만들어지고요. 개방형 들어온 친구는 임기가 5년이 최장이야. 신무부장 약하다 보니까 충성심도 당연히 약해요. 이해됐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중구조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갈등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밑에 부하 직원을 다스리기가 좀 어려워요. 말 안 들을 거니까. 너 같으면 좀 이따 나갈 사람 말 들을래요? 아니면 계속 있을 사람 말 들을래? 그래서 이러 얘기하지. 여기까지입니다. 또 엽관주다 보니까 정실이 있다는 겁니다. 장관이 자기 안에 심어버리잖아 지금. 자, 우리나라 들어와 있습니다.
개방형직위는 2000년도에 공모직위도 있어요. 넘어가면 공모직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2000년도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요. 그래 언제 들어왔냐 몰라. 김대중 때 들어옵니다. 개방형직위는 이따 나올 고위공무원단은 노무현 때예요. 개방형직인 김대중 때 대통령 많이 물어보니까 봐보시고요. 자, 개방형과 공모직위 비교해야 돼. 개방형은요. 어떤 자리 비었을 때 물론 안에 사람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공모직위는 밖에서는 안 되고 다른 부처에서 올 수 있는 것이 밖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형은 밖에 들어오는 전문성하고 역관주의 민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과 민주성 나왔을 때 무조건 누구다? 개방형직이야. 얘는 다른 부서 직원이 올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업무 통합이에요. 통합이 협조고요. 이거는 개념 봐볼게요. 뭐가 포인트다? 전문성이야. 전문성. 다음에 효율적인 정책 수립은요. 이거는 공모직위도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얘는 공직 내외야. 이 말은 민간인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민간인도 올 수 있다는 게 개방형직이에요. 근데 공모직위는 이따 보겠지만 공직이 아니라 기관 내외예요. 공무원만 할 수 있어요. 됐지? 다시 이따 보겠지만 공모직위는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고 공직 내외가 아니라 기관 내외예요. 민간인은 공모직위가 안 돼요. 오늘 공무원만 공모직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개방형직위는 전문성 플러스 효율적인 정책 수립. 공모직위는 전문성은 없어요. 그냥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야. 됐지? 그다음에 공모직위는 기관 내외인데 개방형직위는 공직 내외이기 때문에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봐. 그러면 봐. 여기 자리 비었어. 민간인이 들어와서 뭘까 그러면 임기제예요. 임기제. 근데 그냥 요 내부 사람이 들어갔어. 뭐야 그러면 그냥 경력직이에요. 됐지? 그래서 외부 사람은 임기에 들어가지만 임기제 원칙이야. 근데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 사람의 임기제가 아니라 신분이 보장돼 60까지. 이게 다르다. 자, 내려가니까 임기제는 당연히 개방형이고요. 139의 임기제. 자, 지방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방형직위는 이따 보겠지만 고위공무원단의 20이야. 과장급의 20이야. 고위공무원단의 20, 과장급 20이에요. 그래서 자, 봐. 다시. 고위공무원단 몇 급 이상이야? 3급 이상이야. 3급 이상의 20%, 과장급 직위의 20%야. 그럼 모든 직급이 아니라 일부밖에 없어요. 됐지? 일부 직급에. 그래서 지방도 있습니다. 지방은 광역은 1, 5급의 10%, 기초는 2, 5급의 10%예요. 지방도 있고 중앙도 있어요. 근데 규모는 달라요. 규모는 다르다. 밑에 있지? 지방에도 광역의 1, 5급의 10%, 기초는 2, 5급의 10%가 있다는 겁니다. 광역에도 지방에도. 넘어갈게요. 자, 개방형직이 어떻게 된다고?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20%, 그다음에 과장급 직위의 20% 무조건 뭐다? 개방형이에요. 모든 계급이 아니라 일부 있다는 겁니다. 개방형이.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의 20, A1I 대 과장급의 20. 중앙은 반드시 인력처장과 협의해야 돼요. 중앙은 협의해야 되고 지방은 협의 필요 없어요. 이왕 나왔으니까 중앙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은 협의 필요 없어. 지방은 X야. 협의 불필요해요. 됐지? 그다음에 전문성은 직위분류제, 민주성은 역관주예요. 전문성과 민주성이 있었을 때 무조건 누구다? 개방형직이야. 됐지? 여기까지. 자, 이 개방형직이 있다 보겠지만 여기는요. 일반직 가능해요. 특정직 가능해. 별정직도 가능해요. 개방형직에는. 자, 임용 읽어보고 그다음에 임용 봐봐. 공직 내외라는 거는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모두 할 수 있다. 민간인도 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민간이란 임기제가 원칙이에요. 근데 공무원이란 임기제가 아니라 그냥 경력직 달고 들어가요. 신분 이건 보장이 돼요. 얘는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이에요. 이분이 개방형인데 민간인 들어왔다 5년이 최장이야. 됐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5년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최소 2년은 줘야 돼요. 그렇지? 반면에 공무원이 들어왔다 그냥 경력직이야, 이 사람은. 그렇지? 임기제가 원칙이지만 당시 공무원이었다면 그냥 경력직 달고 들어가요.
그다음에 그 기간은 5년 내에서 최소 2년 줘야 되는데 만약 민간인이다 그럼 최소 3년 줘야 돼요. 원칙은 5년 범위 내에서 2년인데 이분이 애초에 민간인이었다면 최소 몇 년 보장이다? 3년 보장해줘요. 인사행정 그지같이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자, 그래서 최소 2년이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면 3년은 보장해줘야 돼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러니까 봐봐. 어떤 자리가 비었어.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응시래요. 되게 누가 될 것 같아? 공무원만 돼요. 문의만 개방형이지 민간인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박근혜 정부 때 뭐가 만들어진다? 경력 개방형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심할 게 개방형은 언제 만들어졌다? 김대중 때지만 경력 개방형 밑에 있죠. 온리 외부 사람만 들어와요. 민간끼리 경쟁하는 거지 공무원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건 경력 개방형인데 이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져요. 조심하자. 경력 개방형은 공무원 안 되고 민간인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김대중 때가 아니라 박근혜 때입니다. 이렇게 좀 해봐. 평가입니다. 자, 어쨌든 외부 사람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니까 생산성이 좋아지고 우수 인력이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개방형 들어온 친구가 공직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내가 장관 이 사람을 장악하기는 쉬워요. 내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밑에 있는 직원들 장악하기는 어려워요. 밑에 이게 그 얘기다 지금. 특히 이게 많아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승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오래 있어봤자 못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겠어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갈게요. 그래 행정하다가 강사하다가 에이씨 못해. 그냥 난 개방형 들어간 애들 많아요.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사라졌어. 어디 갔는데 공무원 됐다고 그런 거야. 그게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자 갈게요. 공모직입니다. 얘는 조심할 게 있다. 개방형과 비교해야 돼. 얘는 민간인 안 돼. 온님보다 공무만 할 건데 우리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또는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공모직이에요. 공모직은 뭐가 없다? 전문성도 아니고 민주성도 아니고 온리 효율적인 정책 수립. 이거야. 전문성이 없다는 거야. 그다음에 얘는 공직 내외가 아니라 기관 내외예요. 국가 공모직에 지방 공무원도 응시할 수 있지만 민간인은 안 돼요. 이게 이제 공모직이고 그다음에 퍼센트가 달라요. 얘는 오늘 경력직만 들어가요. 경력 얘는 모든 공무원의 20, 모든 과장급의 20이지만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30이야. 그다음에 경력직 과장급의 20이야. 그리고 얘는 5급 공무원도 공모직이 가능해요. 5급 공무원도 5급까지가 공모직이야. 지금 바뀌었어 이게. 하나 더 들어왔어요. 다시 고위공무원단 경력직의 30, 과장급 경력직 과장급의 20, 그다음에 5급 공무원에까지 이거 퍼센트 없어 이거는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 공모직이 가능해요. 공모직이 갈게. 자 여기는 뭐가 없다 지금 밑에가 아니 고위공무원단직인데 그냥 고위공무원단이 아니라 경력직으로 보호하는 고위공무원의 30, 경력직으로 보호하는 과장급의 20 플러스 5급까지. 5급까지도 공모직이 가능합니다. 공모직이 여기까지. 이게 추가된 거야 지금. 없으니까 좀 써봐요. 자, 여기 써놨네. 4번 있네. 4, 5급에 5급까지 가능합니다. 빠진 줄 알았는데 있네. 됐지? 내도 반드시 협의해야 돼. 자, 물어볼까? 개방형이 센 개혁 같아? 공모직이 센 개혁 같아? 누가 더 강한 개혁이야? 개방형이 더 강해요. 그럼 개방형이 있다는 건 공모직이 당연히 있는 거야.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도 뭐가 있다? 공모직이 있어요. 됐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중앙은요. 개방형이든 공모직이든 인력처장과 협의해야 돼요. 지방은 협의 불필요해요. 지방은 협의 없어. 여기까지가 잘 나옵니다. 시험에. 전부 다 법률이야.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이야. 봐야 돼 이거. 인사행정이 요게 좀 약간 그지 같아요. 진짜 맨날 법률 내고 앉았고 이론이 낼 게 없으니까 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여러분 공무원 되면 이거 관심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다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잖아. 자 임용 봐봐. 이건 공무원이다 보니까 승진 전보 이런 것들이야 전부. 그다음에 지방직도 국가직에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가 공모직으로 들어왔지. 그럼 2년 내 딴 데 못 가요.
근데 뭐 어차피 2년 지나면 다 가는데 뭐 그지? 2년에 딴 데 못 갑니다. 지방도 있습니다. 다음 협의는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써놨죠. 개방형은 민간인 가능하다 보니까 일반, 특정, 별정도 가능해요. 근데 공모직은 별정은 없어요. 일반과 특정이란 경력직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공직 내외고 기관 내외고요.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자, 문제 풀어봅니다. 개방형은 자 옳은 거 찾는 거네. 틀렸죠. 개방형은 승진 기회 없어요. 줄어듭니다. 경력 발전도 폐쇄형이야. 개방형은 전문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속감은 누가 높다? 폐쇄형이 높고 사기도 높아요. 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뭐가 틀렸어? 신문보장은 폐쇄형이야. 틀렸고 안정성도 폐쇄형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국민 요구에 민감하다. 폐쇄형 민감하지 않아. 신문보장되니까 개방형이 더 민감해요. 엽관주의. 그렇지. 2번입니다. 개방형은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가 들어옵니다. 그 결과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맞는 말이고 폐쇄형은 틀렸네. 폐쇄형이 계급제. 그지? 폐쇄형이 계급제. 그다음에 일반 행정가보다 전문가다. 역시 이건 직위불리제 맞는데 폐쇄형은 계급제예요. 틀렸고 개방형은 폐쇄형에 비해서 옳은 거 찾는 거 지금 답은 1번이야 그러면. 2번 틀렸어. 3번 틀렸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안정적이다? 폐쇄형이 안정적이고 사기도 폐쇄형이 높아요. 장기 근무도 폐쇄형이 나요. 틀렸고 그다음에 내부 승진과 경력 발전은 역시 폐쇄형입니다. 많아요. 개방형에 비해서 적다가 틀렸네요. 3번입니다. 개방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다? 2번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이라니까. 그치?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폐쇄형 나왔을 때 그냥 네 가지. 폐쇄형, 계급제, 직업공무원제, 그다음에 신문보장 이런 것들. 일반 행정가 4번입니다. 개방형 틀렸죠? 일반 행정가는 폐쇄형이야. 개방형은 전문가들이야. 틀렸고 기존 관료가 승진이 안 되니까 사기 떨어지고요. 엽관 요소 있다 보니까 정시를 개입합니다. 장관 친한 애가 들어와요. 문제점이고요. 내부 어쨌든 여러분 여태까지 내부 경쟁이었는데 외부와 경쟁해야 돼. 나도 전문성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여야 돼요. 그래서 4번 가니까 전문성의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5번입니다. 틀렸죠. 모든 직급 계급 아니야. 봐봐. 고위공무원단에 20, 과장급에 20이잖아 지금. 모든 계급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중앙과 지방은 규모가 달라요. 됐지? 광역과 기주 다릅니다. 세 번째 전문성 플러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야. 전문성도 있지만 딴 것도 있습니다. 틀렸고요. 답이 4번이 맞네요. 공직 내외 공개 모집. 이게 정답이야. 6번입니다. 공무원과 민간 사이에 경쟁 유도하다 보니까 자기개발 촉진한다. 맞고. 2번 가니까 단기든 장기든 전부 다 방해해요. 답은 2번이야. 세 번째, 민간 전문가가 공직 공무원 다스려야 돼. 통제가 잘 안 될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신선한 새로운 사람 들어오니까 활력이 들어왔다. 특히 외부 전문가 들어오니까 우수 인력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개방형이야. 어렵진 않죠, 이거는.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이야. 자, 얘는 뭐에 들어왔냐면요. 얘가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직위분류제와 플러스 계급제가 겹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온다? 성과 요소가 들어와. 이 네 가지가 포인트예요. 엽관 요소 들어왔고 직위분류제 국가는 얘가 약화되고 계급제가 들어오고 계급제 국가는 계급제가 약화되고 직위분류제가 들어와요. 그리고 성과 요소가 들어와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국가야 원래? 계급제야 직위분류제야? 계급제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묶인 게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는 그 엽관주 요소, 계급제, 직위분류제 요소, 성과 요소가 우리나라 방식이야. 반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오히려 이렇게 묶인 게 미국 거예요. 여기 잘못 묶었나? 잘못 묶었네.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엽관주의,
계급제, 성과 요소가 미국 거예요. 됐지? 좀 다릅니다. 자, 봐, 여러분. 이거 기억나? 블랙스버선 기억나요? 전부 다 기존의 지구공무원제가 잘못되니까 이걸 지구공무원제, 얘를 비판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일명 시장개혁이에요. 거기에 반대 명제가 일명 정부재창조 운동이었어.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면 이 고위공무원들 언제 들어오면 1978년에 들어와요. 자, 여기 여태까지는 시험봐 들어온 공무원이었어. 꼭대기 있는 공무원들. 근데 여기에 얘가 정책 결정을 해요. 그건 요 위에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통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신분 보장대에 통제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카터 때 어떻게 했냐면 요 고위공무원단의 10%를 엽관으로 임명해 버려요. 대통령 임명해요. 미국이 이게 얼마다 6천 명 정도 되거든. 6천 명에 600명 가까이 누가 임명해 버려? 대통령 임명해 버려요. 그럼 얘가 들어온다는 건 누가 약화된다는 거야? 지구공무원이 약화된다는 거거든. 여기에 반대 명제로 우리의 블랙스버건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 얘가 들어왔을 때는 뭐가 들어온다? 엽관 요소가 들어와요. 자, 저는 이거 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 이거 당상반이야. 그렇지? 3급 이상 공무원, 1급, 2급, 3급 이상 공무원을 4급과 분리해요. 그래서 얘는 아래 위가 분리돼요. 됐지? 분리된 다음에 대신에 여기는 계급 장벽이 사라져요. 1급, 2급, 3급 없어요. 대신에 가등급, 나등급이야. 그 다음에 부처 장벽도 없어요. 없애버리고 이 전체 풀로 관리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부서 장관이야. 여태는 A부서 애들만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 풀에 있다면 다른 부서에도 데리고 들어와서 앉힐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인력풀이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늘어났죠. 그리고 요 중에 또 20%는 개방형이야. 외부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됐지? 여기에 바로 고위공무원단이야. 가겠습니다. 자, 실장이 1급이에요. 실장이 1급이고 이 국장이 2, 3급이야. 이런 1급, 2, 3급 공무원을 4급 이하와 분리하겠다. 아래 위는 분리돼. 대신에 옆에는 전체로 통합관리예요. 그래서 통합관리도 맞고 분리관리도 맞아요. 뭐가 분리되었다? 4급 이상과 3급 이상과 4급 이하가 분리되지만 그 내에서는 장벽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들어왔다?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리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급이 사라지고 1급, 2급, 3급이 아니라 가등급, 나등급이라는 두 등급제예요. 원래 노무현 때는 가나, 다라, 마 5등급제였어. 5등급제였는데 명박이형이 2등급으로 줄여버려요. 자, 다시 언제 들어왔다? 노무현 때 들어왔다. 그때는 가나다라, 마는 5등급제였는데 명박이형은 그대로 두되 가나 2등급제로 바꿔버려. 됐지? 하나 더 할까? 등급이 많은 게 계급제야? 등급이 작은 게 계급제야? 등급이 많은 게 직위분리제고 작은 게 계급제예요. 그럼 5등급제는 직위분리제 강하다는 건데 2등급 줄였으니까 계급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됐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자 설명드렸고요. 언제 들어왔나 봐. 미국이에요. 미국의 카터 때 들어와. 카터 때. 그리고 언제 들어온 우리는 노무현 때 들어와요. 노무현 때 몇 등급이었다? 5등급이었어요. 명박이형이 몇 등급으로? 2등급으로 바꿔요. 됐지? 그래서 이걸 자꾸 노무현을 김대중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명박이형 바꿀 건데 명박이형은 나왔어요. 그냥 찍으면 돼. 그 답이야 그거. 한 거 없으니까 그냥. 자, 이러니까 봐봐. 아래 위는 분리된 거 맞지만 부처 장벽은 사라져요. 또 요 고위공무원단 내 계급 장벽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전 정부적이다. 제약이 완화됐다는 건 왜 그럴까? 계급제 국가는 직위분리에서 들어온 거고 직위분리제 국가는 계급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계급제로 운영하겠다. 이런 양자택일이 섞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섞다 보니까 제약이 약화됐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방식은 얘가 약화되고 얘가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방식. 반면 미국은 오히려 얘가 강화돼요. 계급제, 역관주의, 성과 요소가 이 미국 방식이야. 오히려 미국은 계급제 요소 강화되고 우리는 계급제가 약화되고 직위분리 요소 강화돼요. 여기까지. 자, 도입 배경은 자 여러분 정치행정 이론론이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시험 받으러 간 공무원들이 많은 결정을 해야 안 해. 그러면 누가 통제해야 돼? 정치가가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뭐가 강화돼? 엽관 요소가 강화돼요. 또
이 고위공무원단은 부처 시각이 아니라 국가 전체 시각이 돼야 돼요. 근데 부처별로 각각 잘라놓다 보니까 할거주의 나온단 말이야. 다 터버려서 전체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죠. 할거주의 타파라는 소리예요. 생각해봐. 아니 이분이 국방부 1급 공무원이야. 물론 국방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근데 여기만 본단 말이야. 다른 분 갈등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 터버린 거야 지금. 터버리면 전체를 관리하잖아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엽관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 통합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과 요소가 있어요. 이러니까 개방형으로 많이 들어 우리나라는. 성과 요소가. 특징입니다. 한국이야. 한국은 뭐라고 특징이? 엽관 요소 플러스 직위분류제 요소 플러스 성과 요소예요. 특히 직위분류제 들어왔다는 것은 누가 약화된다는 거야? 계급제가 약화돼. 계급제 약화되었을 때 누가 약화된다? 직업공무원제 약화돼요. 우리는 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가 약화돼요. 오히려 미국은요. 계급제 요소가 강화되고 직업공무원 요소가 강화돼요. 특이하지? 갈게요. 우리나라. 우리는 신분이 아니라 원래 신분이 계급제야. 신분보다는 직위분류제 1로 짬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분보다 1로 직위분류제가 강화되었다. 됐지? 그래도 이 사람은 직업공무원이야. 근간은 유지되었지만 이 직업공무원이 약화돼요. 근간은 유지되고 있지만 약화됩니다. 됐지? 내려갈게요. 그다음에 내가 장관이지. 내가 행안부 장관이야. 여기 자리 비었지? 그럼 행안부 내에서만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딴 부서에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난 장관의 재량 늘었어 안 늘었어? 늘었잖아. 인력풀도 넓어진 거지. 또 개방형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민간인을. 2번입니다. 장관은 특히 일반직 공무원 소속 관계없이 전체 중에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또 개방형도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애울 게 있다. 이런 고위공무원단은 어디만 있다? 행정부에만 있어. 입법, 사법 이런 데 없어요. 중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온리 국가공무원만 있지 지방공무원은 없어요. 온리 국가직이야. 됐지? 다시 어디만 있다? 행정부에만 있다. 국가직만 있다는 거야. 입법부, 사법부, 헌재 없어요. 이런데. 됐지?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 없어요. 근데 이거 있어. 국가직인데 부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이 사람 국가직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지방에 근무하지만 국가직 공무원. 이분들 중에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방직은 없어도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직 중에는 일부가 고위공무원단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자 내가 4급이야. 4급이 되면 이제 3급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되기 전에 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후보자 교육을 먼저 해야 돼요. 교육이 먼저고 그리고 반드시 역량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역량 평가는 뭐냐면 옛날엔 4급에서 일 잘했어. 일 잘하니까 성과 좋으니까 3급 시켜줬던 거예요. 근데 봐봐. 4급 1과 3급 1이 달라요. 4급은 능력자였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일을 못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후보자야. 일단 3급 1을 먼저 시켜보는 거야. 시켜보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잘한다고 했을 때 올려주는 게 역량평가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과거 성적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시켜보고 이걸 내가 관찰한 다음에 잘하고 있다면 그때서야 올려주겠다는 게 역량평가예요. 1번이 뭐다? 후보자 교육이 먼저야. 기억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이 중에 일부가 승진에 올라가는 거야 지금. 역량평가 통과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일부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 됐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후보자 교육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역량평가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승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치? 3급 중에서도 3급인데 고위공무원들이 못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치? 근데 그 친구들은 3.5급이라고 그러더라고 지네끼리. 3급은 올라가야 되는데 통과했는데 아직 지명 못 받은 거야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그냥 3급일 뿐이지 뭐야? 고위공무원단은 아니에요. 됐지? 그게. 자, 미국은 뭐가 강화되었다? 계급제 요소가 오히려 신분 보장이 강화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약화됩니다. 우리는 직위분류 요소니까. 됐지? 여기까지. 자, 평가 우리나라 겁니다. 어쨌든 봐봐.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데 데리고 올 수 있어 없어?
데리고 올 수 있죠. 개방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교류가 촉진되고 재량도 많고 특히 장관이 데리고 들어오니까 엽관 요소도 있고요.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또 통제 잘 되겠지만 정실 요소 들어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특히 이 맨 마지 이해가 안 만들어져요. 지공문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봐봐 장점. 자 어쨌든 우리나라 방식은 뭐다? 직위불위 요소하고 엽관 요소예요. 엽관 요소, 성과 요소 있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봐 이렇게 나오잖아. 대중형 아니라니까. 노무현 때야.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반짝반짝해져야 돼. 어떤 관할의 장이 나온다든지 대통령 나왔을 때 이게 틀리지 않았을까. 계속 말하지만 문제 보기 전에 요거 나오면 뭐가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하고 들어가시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봐. 자 2번입니다. 여러분 영어 문제 풀 때 특히 문법 이게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알고 푸는 거하고 그냥 푸는 거하고 느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어느 파트 알고 있으면 답이 보인다니까 그냥. 이게 CJ라고 딱 줘봐봐. 바로 맞추지 그거 누가 틀려 그를. 이게 뭔지 모르니까 틀리는 거지. 마찬가지야. 이거 나왔을 때 뭐가 포인트인지 알고 들어간다면 거기만 봐요. 딴 거 안 봐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내려가니까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그다음 특정직 플러스 별정직도 있어요. 일반 특정 플러스 별정까지 있고요. 답은 1번이에요. 3번 가니까 다른 부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 말고 딱 데리고 올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맞는 말이고 개방용으로 20, 공모직위로 30, 그다음에 자율기 50이고요. 맞는 말이고. 근데 사실 이 정확히만 틀렸어. 뭐 이건 맞다고 해야 되겠다. 그치? 예. 2번입니다. 자, 아까 봐. 옛날에는 과거 성적이 좋으면은 올라갔단 말이야. 지금 과거 성적이 아니라니까. 네가 앞으로 담당할 일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올라간다는 겁니다. 역량을 강화했다 맞는 말이고 틀렸죠. 계급 중심이 아니라 직위분류 일 중심이라니까. 답은 2번이야. 성과 책임이다. 개방과 경쟁이다. 맞는 말이고 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써줘야 돼 안 줘야 돼? 우리나라 거잖아 지금. 미국은 오히려 계급제 강화되는데 뭐. 3번입니다. 우리나라 옳지 않은 거야. 외부 전문가 20이에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연공서열은 약화돼요. 답은 2번이네. 그 다음에 고위직은 다른 부처 갈 수 있고요. 맞고 맨 마지막에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야 이제. 맞는 말.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3급 이상만은 아니야. 3급 일반직도 있지만 별정, 특정도 있어요. 일반직만 대상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개방형 공모직이 그다음에 부처 자율기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모두 임기제 아니야. 개방형만 임기제예요. 나머지는 그냥 경력직이야 그냥. 틀렸고요. 지고공무원제입니다. 다만 약화된 것뿐이에요. 근간을 유지했다 약화된 거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5번입니다. 이제 후보자 교육까지 이수해야 되고 역량평가 통과해야 돼요. 엽관주소 맞습니다. 명박형 아니에요. 답은 명박형은 뭐 했다? 이거를 5등급을 2등급으로 바꿨어요. 2등급으로. 답은 3번입니다. 미국은 카터 때 들어옵니다. 78년도에. 맞고 6번입니다. 아닌 거네요. 정부조직법 2조에 따른 실장, 국장 들어와요. 보조기관, 보좌기관까지 있는데 누가 틀렸다? 지방공무원 없어요. 아닌데? 뭐 있어? 고위공무원 것은? 이게 틀렸지 2번. 지방공무원 아닙니다. 오늘 국가직은 가능해 지방직은 안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은 없어요. 행정부에는 있다. 행정부는 감사원 행정부야. 이제 근데 헌재, 중선이, 법원 이런 데는 없어요. 국회도 없고요. 자 내려갈게요. 7번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급제가 아니라 가등급제, 나등급제, 직무등급제 맞고 그다음에 행정부 전체에 걸쳐서 국장급 이상이다 맞고 지방에도 국가 고위직은 포함돼요. 지방직은 포함 안 돼도 지방에 있는 국가 고위직은 포함됩니다. 답은 2번이야. 미국 엽관조소 맞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직위분류제의 성과, 직무 성과급이야. 이따 할 거야. 연봉제 할 때. 직무 성과 연봉제가 고위공무원단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위공무원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